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엄청 들리시죠? 반도체 이제 진짜 너무 올랐는데 고점 아니냐? 2000년 닷컴 버블 터지기 직전이랑 똑같아 보인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런 말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서 32만 원을 돌파하고 SK하이닉스는 215만 원까지 치솟았고 마이크론은 단 1년 만에 355% 폭등했습니다. 이제 고점이다 외치던 사람들이 계속 틀리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 진짜로 고점일까요?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틀린 걸까요? 오늘은 글로벌 메모리 3강 중 하나인 마이크론의 산자이 메로트라 CEO가 실적 발표에서 직접 한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한 말, 정확히 이겁니다. 지금은 야구 경기로 치면 이제 막 1회 초에 불과하다.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첫 타자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동네 형이 이 1회 초 발언이 허풍인지 진짜 팩트인지 데이터로 완전히 뜯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2000년 닷컴 버블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두 번째,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인류 역사상 어떤 프로젝트와도 비교가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HBM이 단순한 부품에서 전략 무기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 네 번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지금 세 회사 중 어디를 더 주목해야 하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다음에 폭락이 오더라도 그게 공포인지 기회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딱 집중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숫자들이에요. 세계반도체 무역통계기구 WTSTS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62조 원이에요. 그중 메모리 부문만 30% 이상 성장할 거라고 봤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D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급증, 낸드는 45% 급증, 평균 판매 단가도 D램 33%, 낸드 26% 상승 전망이에요. 마이크론 실적 숫자도 보시죠. 2026 회계연도 이 분기 매출이 무려 2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급증했고 영업이익률은 67.6%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335억 달러로 제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60% 이상 증가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다 올랐고 이미 실적도 좋은데 이게 지금 고점 신호 아닌가요? 그 질문에 동네 형이 오늘 제대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아파트 공사를 한다라고 치면요. 1층 짓고 2층 짓고 한 달 지나면 3층 짓고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수익이 완만하게 나오죠. 근데 AI 투자는 땅 파는 날 동시에 10층짜리 설계도 확정하고 자재도 전부 계약하고 인부도 전부 고용해버리는 거예요. 수익이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서버리는 겁니다. 제 숫자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보이시나요? 인류가 달나라가는 프로젝트에 14년 동안 들인 돈보다 AI 데이터 센터에 6년 동안 그의 4배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거예요.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한다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데 1조 원이 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매출이 5천억이라면 이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수요가 폭발해서 매출이 갑자기 2조가 되면요. 공장 비용은 그대로인데 수익은 수직으로 치솟는 거예요. 이게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의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수요가 수직으로 올라오면서 이익이 폭증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왜 이게 닷컴 버블이 아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겁을 내시는 이유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던 닷컴 버블을 떠올리셔서입니다.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 시장을 이끈 건 수익 모델조차 없던 중소 스타트업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언젠가 돈이 되겠지라고 상상해 베팅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싸우고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미 연간 수백 조를 버는 글로벌 1위, 2위 기업들이 AI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는 각오로 돈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어요. 클로드, 챗 GPT, 제미나이.
이 AI 서비스들이 이미 유료로 돈을 받고 있어요. 엔스로픽, 오픈AI는 이미 수익을 증명하면서 투자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이기기 위해 반도체를 더 빠르게, 더 많이 확보하려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경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가격 비탄력적 수요예요. 쌀값이 2배 올라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AI 기업들에게 반도체가 딱 그래요.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어요. 안 사면은 경쟁에서 지는 거니까요. 이게 메모리 수요의 하한선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메모리가 부품에서 전략 무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삼성이든 LG든 호환만 되면 됐죠? 근데 어느 순간 전기차 배터리는 달라졌어요. 테슬라가 LG에너지 솔루션이랑 장기 계약을 맺고 파나소닉이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특별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 순간부터 배터리 업체들은 소모품 공급자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가 된 거예요. 자, 지금 HBM 메모리가 딱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마이크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HBM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350억 달러에서 2028년 약 1000억 달러로 연평균 40% 성장할 거라고요. 그리고 2028년 HBM 시장은 2024년 전체 D램 시장보다 더 커진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 1000억 달러 달성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2년이나 앞당겨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D램 시장 전체보다 HBM 하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마이크론 최고 사업 책임자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물량의 100%를 확보하는 고객은 없다.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을 구매하는 고객이 다수다. 마이크론은 이미 2026년 HBM 전량의 물량, 가격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어요. 완판입니다. 지금 살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UBS가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기존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무려 3배 이상 올렸습니다. 마이크론을 더 이상 싸구려 메모리 회사로 보지 말고 엔비디아처럼 AI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크론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355% 폭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SK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 50만 원, SK하이닉스 목표가 300만 원을 제시했고 노무라증권은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어요. 애널리스트 36명 중 36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입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지점이 생겨요. 동네형,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둘 다 같은 메모리 회사 아닌가요?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두 회사의 체질 차이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SK하이닉스는 퍼스트 무버입니다. HBM 시장의 압도적인 선두예요. 2026년 엔비디아 공급 기준 시장 점유율이 63%로 독보적 1위입니다. 이미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며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구간에 진입한 회사입니다. 업황 그 자체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에요. 좋은 뉴스에 가장 빠르게 오르고 나쁜 뉴스에 가장 먼저 빠집니다. 자, 삼성전자는 턴어라운드 카드입니다. 반도체 말고도 가전,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다 하는 종합회사라 HBM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요. 근데 2026년부터 삼성도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HBM 공급 대열에 본격 합류하면서 나오는 이익의 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쌓여있던 의심이 풀리면서 확 올라가는 구조예요. 구글이 차세대 반도체 일부를 삼성전자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이런 공급 다변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을 보셔야 합니다. 마이크론은 재평가 수혜주입니다. UBS가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 수준으로 가치가 다시 매겨지는 과정이에요. 2027년에서 2029년 주당 순이익이 100달러를 돌파하고 누적 인겨현금 흐름도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반도체 공급망 자급 정책으로 정부 지원도 받고 있어요. 미국 아이다호 신규 공장은
2027년 중반으로 가동 시점을 앞당겼고요. 세 회사가 같은 사이클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당장 뭘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딱 3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빅테크 캐펙스 추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고 있는지 줄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게 메모리 수요의 심장박동이에요. 이 투자가 살아있는 한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지속됩니다. 자, 지금은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수주장호 증가 속도가 자본 지출 증액 속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수요가 공급 계획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HBM 장기 공급 계약의 질입니다. 단순히 공급하겠다가 아니에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핵심 고객사와 몇 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UBS가 주목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메모리 DDR 생산 능력의 최대 30%가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 판매될 전망이고, 이게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 변동성을 과거보다 훨씬 낮춰주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장기 계약 소식이 나올 때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업이익률의 방향입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를 보세요. 마이크론이 이번에 영업이익률 67.6%, 총이익률 74.4%를 찍었어요. 이게 단순한 경기 반등이 아니라 제품 구성 자체가 HBM 중심으로 바뀐 결과입니다. 이 숫자의 방향이 살아있는 한 슈퍼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신호예요.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크, AI 거품 논쟁이 현실화되는 경우입니다. 자, 빅테크들의 AI 서비스가 기대만큼 수익을 못 내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갑자기 꺾일 수 있어요. 그러면 메모리 수요도 같이 꺾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 HBM 가격 경쟁 심화합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동시에 공급을 늘리면 결국 가격이 눌릴 수 있어요. 2026년 이후 일부 기관이 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금리 인상입니다. 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 속도를 늦추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 단기 고점 심리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25% 이상 빠지는 조정이 왔어요. 이렇게 단기 변동성은 항상 각오하셔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있어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은 언제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과거에 한 전업 투자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 공부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잔파도에 매몰돼서 큰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산자이 메로트라 CEO가 말한 1회 초는 우리에게 바로 그 인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처럼 하루에 10%씩 빠지는 날이 와도 그게 공포인지 기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4.15일 거래 만에 25% 빠졌을 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한 목소리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했어요.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흔들린 거니까요. 한 번에 다 때려박는 것도 공포에 질려 다 파는 것도 아닙니다. 큰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기회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이기는 확률을 조금씩 높여가는 투자법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위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역대급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동네 형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